제목 미세크 흰먼 연설 봉인 신청 리플 커뮤니티 강력 반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현재 진행 중인 블록체인 회사 리플과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의 트리거인 흰먼 연설 문서가 법원의 약식 판결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봉인을 요청했다. 이에 XRP 커뮤니티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가 지난주 세크가 리플랩스와 진행 중인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과 관련 법원의 약식 판결의 증거로 쓰일 정보와 문서 등에 대한 봉인을 신청했다. 특히 이날 세크의 봉인 신청 자료 목록에는 소송의 결정적 증거로 꼽히는 흰먼 연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리플 커뮤니티에서 세크에 대한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흰먼 연설 문서는 2018년 6월 당시 세크 임원에 재직 중이던 윌리엄 흰먼의 야후 파이낸스 올마켓 3윗에 참석해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네이티브 토큰 ETH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한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리플은 해당 자료가 세크와의 소송을 승리로 이끌 중요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세크는 이날 봉인 신청서에서 소송과 관련 없는 문서에 대한 대중의 권리를 찾는 것보다 미션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 송금 플랫폼 리플의 고유 토큰 XRP는 12월 26일 오후 5시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0.3512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0.62% 상승한 가격이다. 제목 라이트코인 약세장 속 5%대 랠리. CNBC 유명 진행자 LTC 보유자는 바보. 시가총액 1위 암호화폐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된 라이트코인이 지난 24시간 동안 5% 넘게 급등하며 주요 암호화폐 중 가장 좋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2011년에 탄생한 작업증명 알트코인인 LTC는 26일 오후 4시 33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지난 24시간 전 대비 5.10% 오른 69.12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라이트코인은 지난 7일간 9.62% 올랐다. 현재 LTC의 시가총액은 약 50억 달러로 약 51억 달러의 트론과 약 46억 달러의 시바이누 사이에 위치해 있다. ATH 코인 인덱스에 따르면 LTC의 사상 최고가는 410.16달러이다. 이날 암호화폐 전문 매체 뉴스 BTC는 라이트코인 가격은 미국 달러 대비 60달러 지지선 위에서 긍정적 움직임을 유지하고 있다. 만약 70.50달러 저항선을 확실히 넘어선다면 가격은 80달러 저항 영역까지 강한 랠리를 시작할 수 있다며 반대로 70달러 저항선을 넘지 못하면 60달러 지지선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CNBC 매드머니 진행자 짐 크레이머가 라이트코인 보유자는 바보라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는 바보들이 창조한 것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이를 단속해야 한다. 나는 그들이 대청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돈을 창조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면 내가 암호화폐에 직접 투자할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목 내년 금값 3,000달러 가능성이 있다. 연말을 맞아 금융기관별 내년 경기 전망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덴마크 투자은행 saksobank 측이 내년 금값이 60% 넘게 오를 가능성 등 다소 황당해 보이는 전망을 내놨다고 미 CNBC 방송이 26일 보도했다. 이러한 견해가 saksobank의 공식적인 견해는 아니며 소속 전략가들의 견해지만 투자자들이 각국의 정책 결정에 따른 세계 경제 영향 등 시나리오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는 게 CNBC 설명이다. saksobank의 원자재 전략 부문장인 올레 한센은 현재 온스당 1,800달러인 금 현물 가격이 내년 중 67%가량 상승해 3,000달러를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세계화가 저물고 자급자족이 중시되는 전시, 경제 심리가 퍼지면서 개별 국가 입장에서 외국 화폐 보유보다 금이 더 매력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국가 안보상의 우선순위에 대한 투자 확대, 전 세계 유동성 증가 등도 금의 매력도를 높이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saksobank의 최고 투자 책임자 스테인 야콥센은 원자재가 주도하는 경제 상황에서 더 나은 대안이 없는 만큼 금 수요가 늘어나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면서 금값이 날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CNBC는 내년 금값 강세 전망이 힘을 얻고 있지만 saksobank 측 전망 수준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원자재 시장 분석업체 CRU그룹의 키릴렌코 애널리스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정책에 큰 영향을 받겠지만 온스당 1,900달러 수준을 예상했다는 것이다.
삭스방크 측은 또 내년 영국이 브렉시트를 철회하기 위한 국민투표에 나설 가능성, 탄소 배출을 제한하기 위해 육류 생산 금지를 추진하는 국가가 등장할 가능성 등을 거론했다. 제시카 미르 삭스방크 전략가는 긴축 정책으로 영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 보수당 정권 지지도가 급락하고 브렉시트를 재고하자는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조기 총선이 치러질 가능성에 주시했다. 이 총선에서 노동당이 승리하고 브렉시트를 물리기 위한 국민투표가 진행돼 통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차루 차나나 삭스방크 전략가는 식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공해물질의 57%가 육류에서 나온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해 탄소 중립 목표에 적극적인 국가 중 최소한 한 곳이 육류 생산을 금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2025년부터 육류 생산에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2030년까지 자국내에서 키운 가축을 이용한 육류 생산을 전면 금지하는 시나리오 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는 덴마크나 스웨덴 등이 거론된다. CNBC는 삭스방크 측이 예상하는 각 상황의 실현 가능성이 5에서 10% 정도인 만큼 걸러들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삭스방크가 2015년 브렉시트, 2017년 비트코인 급등장, 2019년 독일 침체 등의 시나리오를 예상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제목 리플 하락세 0.35달러 선 하회 전문가 XRP 내년 말 0.60달러 전망.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 송금 플랫폼 리플의 고유 토큰 XRP는 지난 24시간 동안 0.35달러 선 안착을 시도했지만 실패하며 하락세로 돌아선 모습이다. 매수세 부족과 모멘텀 부재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XRP는 12월 26일 오전 11시 32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0.349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0.27% 하락한 가격이다. XRP의 시가총액은 현재 약 176억 달러 수준으로 약 174억 달러인 바이낸스 USD를 제치고 시총 6위 자리를 회복했다. 이날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는 현재 시장 상황과 다가오는 미국 및 기타 시장의 크리스마스 및 새해 연휴를 고려할 때 암호화폐 산업은 1월 5일까지 교착 상태에 들어간 다음 거래량, 유동성 및 변동성 측면에서 회복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익명의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알트코인 셰르파는 18만 7,700명의 트위터 팔로워에게 2023년 말까지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이 조금 나아질 것이다. 이로 인해 많은 알트코인이 랠리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며 결제 솔루션 XRP의 경우 2023년 12월까지 0.60달러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목 비트코인만 6,800달러 선 마크 큐반 여전히 좋은 투자처 vs 피터 시프 당장 매도해야.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65%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가치 급락은 우크라이나 전쟁, 각국의 공격적 긴축, 테라와 FTX 여파 등 올 한해 대형 악재가 속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미국의 전설적인 가치 투자자 빌 밀러는 최근 미국 경제지 베런스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밝혔다. 헤지펀드계의 전설이자 억만장자 가치 투자자로 알려진 밀러는 암호화폐를 여전히 디지털 금이자 가치 저장 수단으로 생각한다. 특히 FTX 붕괴 이후 현재 17,000달러를 밑도는 가격은 놀랍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연방준비제도가 통화정책 방향을 전환하면 암호화폐가 더 나은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암호화폐에 대한 과도한 투자는 벤처 투자와 유사하다. 실패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순자산의 1% 이상을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미국 NBA 팀 댈러스 매버릭스의 구단주이자 크립토 친화적 억만장자 기업가 마크 큐반도 비트코인 낙관론에 힘을 보탰다.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큐반은 최근 한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비트코인은 여전히 좋은 투자처이다. 난 보다 많은 비트코인을 매집하기 위해 가격이 더 떨어졌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 투자자들은 멍청이들이다. 금과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된다. 당신이 금을 소유해도 거래에 사용되는 절차는 디지털로 진행된다. 결국 당신은 금 현물을 보유하는 것이 아닌 디지털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암호화폐의 잠재력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표적인 암호화폐 회의론자이자 금 강세론자인 피터 시프유로 퍼시픽 캘피털 최고 경영자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바닥보다 천장에 가까운 비트코인 차트는 내가 장기 보유자들에게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조롱했다. 그는 비트스탬프 BTC/USD 차트 기준 한때 지지선으로 불렸던 16,800달러 부근의 수평 매물대 구간은 이제 저항선의 역할을 하고 있다. 상승 잠재력은 낮고 하락 리스크는 크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26일 오전 11시 1분 현재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16,855달러이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0.02% 하락한 수치다. 현재 시가총액은 3,245억 달러이고 도미넌스는 40.0% 수준이다. 제목 2조 원대 코인 사기 V글로벌 최상위 사업자 7명 징역형 2조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V글로벌의 최상위 사업자 7명이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상위 사업자 양모 씨에게 징역 8년을, 또 다른 최상위 사업자 오모 씨 등 2명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나머지 이모 씨 4명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실형을 선고받은 양 씨 등 3명은 무죄를 주장하는 일부 혐의에 대한 방어권 보장 등 차원에서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V글로벌 운영진들을 신뢰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며 피해자들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단언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중 상당수는 기존 투자로 얻은 수익금으로 재투자해 실제 피해액수는 법률상 편취 금액보다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모임인 V글로벌 비상대책위원회의 기석도 위원장은 피고인들은 5만여 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한 이 사건에서 영업행위를 총괄했던 사람들이라며 1심 형량이 가볍다고 선고에 불만을 드러냈다. 양 씨 등은 V글로벌 운영진들과 공모해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회원 5만 2천여 명으로부터 약 2조 2천억 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30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또는 다른 회원을 유치할 경우 120만 원의 소개비를 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V글로벌 운영진 대표 이모 씨는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운영진 3명은 각각 징역 4에서 14년을 선고받았다. 제목 비트코인 지루한 횡보 투심 위축 개소 변동성 대비해야 출처 얼터너티브 코인 리더스 시가총액 1위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연말 연휴 분위기로 거래량이 줄며 지루한 횡보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긴축 공포와 FTX 붕괴 여파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분위기를 돌려세울 재료도 마땅치 않아 보인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이번 주에 산타가 오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26일 오전 9시 10분 현재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16,841달러이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0.03% 하락한 수치다. 현재 시가총액은 3,241억 달러이고 도미넌스는 40.0% 수준이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올해 비트코인은 65%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투자 심리는 전날보다 더 악화된 모습이다. 이날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지수는 전날보다 1포인트 내린 28을 기록했다. 다만 공포 단계는 유지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한편 코인텔레그래프는 암호화폐 시장은 연말 휴가철로 변동성의 징후가 없다. 이는 매도 매수 세력 모두 안전하게 플레이하고 있으며 다음 방향 움직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큰 베팅을 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일반적으로 변동성이 낮은 기간 후에는 변동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결정적이지 않은 단계는 오랫동안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온체인 분석 리소스불의 창시자인 윌리 우는 현재 베어마켓의 지속기간이 2018년보다는 길지만 2015년보다는 짧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제목 비트코인 지루한 횡보, 투심 위축 개소, 변동성 대비야. 출처 얼터너티브 코인 리더스 시가총액 1위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연말 연휴 분위기로 거래량이 줄며 지루한 횡보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긴축 공포와 FTX 붕괴 여파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분위기를 돌려세울 재료도 마땅치 않아 보인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이번 주에 산타가 오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26일 오전 9시 10분 현재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16,841달러이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0.03% 하락한 수치다. 현재 시가총액은 3,241억 달러이고 도미넌스는 40.0% 수준이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올해 비트코인은 65%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투자 심리는 전날보다 더 악화된 모습이다. 이날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지수는 전날보다 1포인트 내린 28을 기록했다. 다만 공포 단계는 유지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한편 코인텔레그래프는 암호화폐 시장은 연말 휴가철로 변동성의 징후가 없다. 이는 매도 매수 세력 모두 안전하게 플레이하고 있으며 다음 방향 움직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큰 베팅을 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일반적으로 변동성이 낮은 기간 후에는 변동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결정적이지 않은 단계는 오랫동안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온체인 분석 리소스블의 창시자인 윌리 우는 현재 베어마켓의 지속기간이 2018년보다는 길지만 2015년보다는 짧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제목 CME 패드워치 내년 2월 미기준금리 25bp 인상 확률 63.4%, 빅스텝 가능성은 36.6%. 12월 25일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11분 현재 미연방 준비제도가 내년 2월 1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할 확률은 63.4%를 기록했다. 반면 빅스텝 가능성은 36.6%에 달했다. 연준은 지난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4.25에서 4.50%로 인상했으며 위원들은 내년 미국의 최종금리가 5.1%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출처 크미 패드워치 코인 리더스. 제목 내년 긴축기조 이어져 금융시장 먹구름 짙어진다. 전 세계 통화당국이 내년에도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금융시장을 덮친 먹구름이 쉽사리 걷히지 않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26일 전 세계 긴축 효과가 내년에 더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했다. 주식과 채권, 환율, 부동산 등 시장이 불안 장세를 이어가고 실물 경제 둔화로 기업 이익이 줄면서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올해 먼저 조정을 받은 주식보다 부동산 위축이 더 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정부의 규제 완화로 부진이 다소 완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는 금리 인상 기조 유지할 듯 물가, 미 금리가 변수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1월까지 기준금리를 모두 9차례 인상해 연 3.25%까지 끌어올렸다. 한은은 이번 금리 인상기 최종금리 수준을 3.50% 정도로 보고 있는 만큼 새해 들어서도 한 차례 정도 베이비 스텝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4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최종금리 수준에 대해 3.5%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3명, 3.25%가 1명, 3.5%에서 3.75%로 올라갈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2명이었다고 말해 대체적으로 3.5% 안팎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가장 큰 변수는 미국 정책 금리 수준이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1.00에서 1.25%포인트로 2000년 10월 1.50%포인트 이후 역전폭이 가장 크다. 문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점도표상 매년 금리 중간값이 9월 당시에 연 4.60%에서 12월에는 5.10%로 오히려 0.5%포인트 높아졌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내년 한미 금리 역전폭이 더 커지면
상당 기간 외국인 자금 유출과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을 받게 될 수 있는 만큼 한은의 최종금리 수준 또한 3.5% 이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우리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낮은 상태에선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미국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지속하자 원달러 환율이 빠른 속도로 상승해 지난 9월 28일에 종가 기준 1439.9원까지 치솟았다. 환율은 지난 10월 이후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한미 금리 역전 폭이 커질 경우 외환시장에서 다시 불안이 확대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물가 상승세가 계속되면 한은이 금리를 더 올리려지도 있다. 이 총재는 지난 20일 열린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물가 상승률이 상고하적 흐름을 나타내면서 점차 낮아지더라도 물가 목표 2%를 웃도는 높은 수준이 지속될 것이라며 물가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 운용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1월 금통위 당시 다수의 금통위원이 이번 금리 인상기 최종금리 수준으로 3.5%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는 시장과 소통을 위한 것이었지 정책 약속은 아니었다면서 경제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물경제 위축의 주식, 집값 약세, 부동산 규제 완화 변수 다수의 전문가는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인상 효과가 집중되는 시기를 내년으로 보고 있다. 금리 인상 여파로 실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기업 이익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금리 인상은 9에서 12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며 기업 이익 증가율이나 성장률이 내년에 더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내년 우리 성장률을 연 1.2%로 전망하고 있으나 이 역시 장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장에선 금리 인상 기조가 상당 기간 유지되면 주식 등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 위축이 지속될 수 있다는 비관론이 좀 더 우세하다. 조병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하반기에 경기 침체의 가능성과 신용 위험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증시가 약세를 보일 것이라며 코스피 저점으로 1940을 제시했다. 황찬영 맥쿼리증권 한국 대표는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내년부터는 실물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하다며 유동성이 위축되면 코스피는 1900선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봤다. 원달러 환율 역시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1,400원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일각에선 내후년 기업이익 개선 전망을 미리 반영해 내년에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한 곳도 있다.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는 내년 코스피 목표치를 2,750으로 JP모건은 2,800으로 각각 제시했다. 대다수 국내 증권사는 내년 코스피 저점을 2,000에서 2,200으로 고점을 2,450에서 2,800으로 각각 잡았다. 또 올해 전 세계 긴축으로 주식이 먼저 조정을 받은 만큼 내년에는 부동산 시장이 더 본격적인 약세장을 펼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김 교수는 주식은 올해 먼저 조정을 받아 내년에 박스권에 머물 것이라며 부동산은 하락 국면 초기에 있어 내년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소득 등 수준을 보면 우리나라 집값은 30% 과대평가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 위원도 올해 코스피는 작년 고점 대비 30%가량 떨어진 만큼 내년에 2천이 무너지는 수준에서 조정이 마무리되겠으나 부동산은 실거래 고점 대비 40에서 50% 떨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다주택자 세제 완화 등 규제가 풀리고 금매가 나오면 낙폭이 제한돼 시장이 진정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 땐 가계, 기업 부실 위험 경고 문제는 하는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대출금리가 계속 오르면 무엇보다 가계 부담이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되고 대출금리도 같은 폭으로 오른다고 가정하면 전체 대출자의 이자는 약 3조 3천억 원 늘어난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에 은행, 비은행 금융기관의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 추정치를 적용해 산출한 결과다. 지난해 8월 금통위가 사상 최저 수준까지 하락한 기준금리를 15개월 만에 처음 0.25%포인트 올렸고 이후 올해 7월과 10월 두 차례 빅스텝을 포함해 모두 2.75%포인트 인상한 만큼 1년 3개월간 늘어난 이자만
36조 3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기준금리가 내년 상반기까지 0.25에서 0.50%포인트 더 오르면 다중채무자, 20, 30세대,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과 최근 2년간 레버리지를 활용해 공격적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사들인 영끌족, 빚투족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인상된 기준금리 수준이 상당 기간 유지되면 한미 기업들 모두 이자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신용위기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황선임 연구위원은 영업활동으로 유입되는 현금 흐름이 줄어들면서 미국에서 기업 부도 위험성이 올해보다 최소 2배로 높아질 것이라며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실 위험도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외 주요 신용평가사들은 건설과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신용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목 머스크 트위터 당장 파산 위험은 없지만 안전하진 않아. 도지코인 0.10달러 회복 가능할까?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가 당장 파산에 이를 위험은 없지만 여전히 안전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25일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난 24일 올인 팟캐스트 방송에서 트위터의 파산이 임박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머스크는 우리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며 당장 파산할 우려는 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후 지난달 직원들과 가진 첫 만남에서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파산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다. 머스크는 지난달 10일 임직원들과 회의에서 트위터의 현금 흐름이 좋지 않다며 회사 수익 증대 계획이 잘 되지 않으면 파산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그러나 트위터는 아직 안전하지 않다면서 단지 당장 파산의 길로 가지 않을 뿐이며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머스크는 트위터의 최신 기능에 대해 언급하며 대체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만족함을 나타냈다. 머스크 인수 전에도 트위터의 경영 상황은 좋지는 않았으나 머스크가 트위터를 440억 달러에 인수한 이래 더욱 급격히 악화했다. 트위터의 매출 중 90%가 광고에서 나오는데 인수를 계기로 광고주들이 빠져나갔고 머스크가 인수하면서 회사도 빚을 지게 됐기 때문이다. 트위터의 부채는 인수 전에 52억 9천만 달러 수준이었다가 인수 후에 185억 달러 수준으로 급증했다. 머스크 탓에 회사가 떠안은 빚만 따져도 130억 달러이고 이로 인해 갚아야 할 이자만 매월 12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머스크가 좋아하고 지지하는 나노화폐 도지코인도 올해 56%가량 가치 손실을 겪었다. 오리지널 미마모화폐 도지코인은 올 초 0.17달러 선에서 24일 오전 8시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2.43% 하락한 0.075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머스크는 지난 10월부터 거대 소셜미디어 회사인 트위터를 이끌고 있으며 발표 당시 도지코인의 가격은 트위터 내 플랫폼 결제 수단으로 채택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178% 이상 상승해 최고 0.1596달러에 도달했었다. 또 이달 초에는 머스크가 트위터 스페이스와의 대화에서 지원을 재확인한 후 도지코인의 가격이 잠시 상승했었다. 당시 머스크는 패러디 코인에 대한 질문에 도지코인 투 더 문이라고 썼고 도우즈 가격이 일시 급등했다. 하지만 도지코인 가격은 머스크가 적절한 대체자를 찾는 즉시 트위터의 CEO직을 사임하겠다고 발표한 후 최근 급락세를 보였다. 다만 익명의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알트코인 셰르파는 18만 7,700명의 트위터 팔로워에게 2023년 말까지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이 조금 나아질 것이다. 이로 인해 많은 알트코인이 랠리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며 선도적인 밈 토큰인 도지코인이 향후 12개월 동안 0.10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제목 WSJ 미주택 시장 침체, 연준의 인플레 잡기 도울 것, 임금이 변수. 미국의 주택시장 침체가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인플레이션 억제 노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5일 진단했다. 올해 들어 7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일부 지표로는 미국의 주택시장이 2007에서 2009년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정도의 혹독한 침체에 빠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로 인해 연준이 기대하는 물가상승률 축소와 경제활동 위축이 향후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지난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재택근무의 대중화, 넓은 주거 공간을 원하는 미국인들의 욕구 폭발과 제로 금리가 맞물려 초래된 비정상적인 부동산 과열이 금리의 힘에 빠르게 싣고 있다. 30년 고정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지난 3월 4%에서 지난 가을 7% 이상으로 치솟으면서 11월 현재 미국인들이 매달 갚아야 하는 모기지 상환액이 연초 대비 43% 급등한 상태라고 미 모기지은행연합회는 밝혔다. 콜로라도주 볼더에서 1978년부터 모기지 은행을 운영하는 루 반스는 WSJ에 지금까지 목격했던 것 중 최악의 금리 쇼크라고 말했다. 집값뿐 아니라 주택 임차료 역시 지난 2년간의 가구수 급증세가 가라앉고 40년 만에 가장 많은 신규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진 여파로 가격 오름폭이 뚜렷하게 둔화하는 추세다. 팬데믹 기간에 1인 가구 급증이 월세와 집값을 끌어올린 이유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택시장 침체는 가전, 가구, 리모델링, 이사 등 다른 연관 산업의 수요를 함께 떨어뜨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강력한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주택시장 자체만으로도 미소비자 물가지수의 3분의 1, 미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의 6분의 1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내년 이후 물가 지표 개선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주거비용이 물가 지표에 반영되는 대시차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시작된 집값 하락과 임차료 상승세 둔화는 내년 물가 상승률을 큰 폭으로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연준 고위 인사들이 현재 6%에 가까운 PCE 가격지수가 내년 말 3.1%로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주거비용 하락이라고 WSJ는 전했다. 다만 주택시장 침체만으로 물가 상승률이 연준 목표인 2%로 낮아질 것으로 확신하기는 어렵다. 임금 상승세가 소비자들의 지출을 뒷받침해 기업들이 계속 가격을 올려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미 휴스턴에서 부동산 신탁회사를 운영하는 리 캄포는 임금 상승 압력은 진행 중이라면서 올해 회사 주가가 37%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년보다 임금을 훨씬 더 올려줄 예정이라고 밝혔다.